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집에 손님이 있어서 조용히 말해야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리면서 조용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호주 기상청이 엘니뇨의 호주 공식 활동을 선포하였습니다. 봄을 지나 다가올 이번 여름은 이전의 여름보다 더 덥고 더 건조할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덥고 건조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화재입니다. 어제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73군데 화재가 있었고 그 중에 21군데는 진압도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빅토리아주도 이제 이런 상황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 지난번 마지막 엘니뇨가 왔을 때보다는 그나마 덜 건조할 것이라 이런 분석도 있긴 한데, 위험한 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혹 모르는 분 한 분 계실까봐 이름 헷갈리는 이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니냐이고 하나는 엘니뇨입니다. 라니냐는 여자아이를 말하는 거고 엘니뇨는 남자아이를 말하는 것인데, 이건 딱히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이 호주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우리가 사는 호주 동남부 기준으로 여자아이 라니냐가 오면 비가 평소보다 많이 오고 기온도 평균보다 더 떨어진다고 하고, 남자아이 엘니뇨가 오면 평소보다 훨씬 더 덥고 건조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호주 애들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이런 거 좀 알아놨다가 아는 척하면 좀 있어 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올해는 엘니뇨 남자아이가 왔고 더 덥고 더 건조해서 화재 위험이 크다. 어제 빅토리아주 총리 다니엘 앤드류스가 새로운 빅토리아주의 변화된 주택정책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주택난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는 것일 텐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내용은 교통요충지에 신규 아파트를 다량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개발 승인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고도 제한도 더 높게 잡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1년에 인구가 12만 5천 명이 늘어나고 이 정도 속도가 10년은 지속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 상황인데, 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확 늘려서 2050년까지 100만 가구 공급을 1차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정확한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채로 발표된 이 내용에는 아파트라고 하여도 공간은 더 느리고 에너지 효율은 더 높이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자연광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든 이런 내용은 주로 지역 카운슬에서 개발업자에게 하는 잔소리인데, 이번에 주정부가 카운슬의 권한을 상당 부분 가지고 와가지고 개발 속도를 더 높이고 잔소리를 더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어제 발표를 한 장소가 칼튼에 있는 그 정부주택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다니엘 말로는 그 아파트도 허물어버리고 거기다가 다른 건물이 들어오도록 할 것이랍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개발을 하면 10% 정도는 정부주택으로 포함해서 승인해 줄 것이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시내 주변의 좀 큰 서버브 중에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곳을 골라내어서 그 주변으로 대형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주정부가 나서서 개발 승인을 돕겠다, 이런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공급이 좀 손쉽겠지만 그거는 인프라 구축이 꼭 돼야 되는 신도시 개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순위가 뒤로 밀린 느낌이 좀 듭니다. 어제 발표 자리에는 얼마 전에 호주 미래주택기금 법안을 통과시킨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도 함께 하였습니다. 당연히 다니엘 발언 듣고 이를 응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빅토리아주에서 개발 승인을 받고도 아직 삽질도 시작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거 11만 9,536채라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니엘 앤드류스의 컨셉은 늘 일관적입니다. 일단 지르고 본다. 그건 그렇고 어제 다니엘이 흘린 이야기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얼마 전에 유효기간이 종료되었던 그 에너지 비용 보너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전기 가스 어디 쓰는데 어디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비교하면 250불 주던 거 그거 끝났었는데 다시 줄 거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정당 1년간 지출될 전기, 가스, 에너지 비용이 4,400불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나왔던데, 그거 좀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그 보너스를 다시 주는 겁니다.
4년 동안 250불씩 주다가 얼마 전에 중단이 됐었죠. 아니 뭐 기왕 줄 거면 더 주라.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주든가 뭐 좀 바꾸자. 보이스 개헌 국민투표가 다가오면서 사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국민 갈라치기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들레이드에서 있었던 반대 입장의 선거운동 장소에 그 건물 밖에 찬성하는 찬성 지지자 20명 정도가 모여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욕설도 던지고 모멸감 주는 발언도 막 튀어나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다 뭐 이런 이야기는 그냥 튀어나왔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반대측이나 찬성측이나 그리고 수상도 나서서 정당한 선거운동을 하는 곳에 찾아가서 방해하는 것은 찬반 뭐 이런 거 떠나서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하려면 디베이트, 토론을 해라. 또 하나 더 눈에 띄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퀀타스가 찬성 스티커를 비행기에 붙였듯이 일부 대형 소매점이 찬성 스티커를 붙이거나 반대 스티커를 상점 입구에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심한 경우는 스피커에다가 마이크 꽂아두고 찬성하라 반대하라 방송까지 한다고 합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손님이라고 상점에 들어선 사람과 또 일하는 직원 간의 언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험악한 꼴까지 보이기도 한답니다. 호주 소매인 협회에서는 직원들을 괴롭히는 손님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달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스티커 붙이고 방송하고 이러면 이미 사고 터질 거 알고 그런 거 아니냐, 이미 사고 터질 거 알고 또 사고를 기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있습니다. 여튼 이제 보이스 투표가 끝나서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어떻게 되든 그걸 다 인정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분위기 보면 찬성되면 반대쪽에서 난리를 칠 것 같고 반대가 되면 찬성 쪽에서 난리를 칠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알버트 파크, 동네 이름 알버트 파크 말고 공원 알버트 파크, 그 F1 그랑프리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저 개인적으로 여기 되게 좋아합니다. 인간이 만든 그 높은 마천루하고 또 초록색 공간과 나무가 키가 진짜 커, 그 동네는. 거기다가 호수까지 쫙 있고 사진 찍으면 대충 누르면 그냥 작품입니다, 여기. 여튼 알버트 파크 내에 있는 연회장 더 파크라는 연회장에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꽤 멋진 결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300명의 하객이 참석하였고 결혼식은 그렇게 잘 끝이 났는데, 근데 문제가 하객으로 참석한 사람들 중 40명, 그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 4살짜리까지 해서 고열, 메스꺼움, 설사, 구토증세 보이면서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고 합니다. 하객들 중 한 명에 따르면 당일 메인 식사로 제공했던 것이 닭고기, 뭐 돼지고기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일단 신고를 접수한 보건부는 포트 플립 카운슬하고 협조해서 식료품 보관이나 조리 과정에서 또 보관이 잘못되었다거나 뭐 위생관리가 부실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근에 뉴사우스웨일즈나 퀸슬랜드 그리고 빅토리아주 다른 곳에서 벌어졌던 리스테리아균 감염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단순 위장염 정도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 경우가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호주에서는 이런 거 한번 잘못 걸리면 그대로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여튼 더 파크 측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 결혼식 올린 커플은 진짜 평생 남을 그런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혹시 행사장에서 준비한 깜짝 쇼 이런 건 아니겠지?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엘니뇨가 와서 올여름은 각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빅토리아주의 새로운 주택 정책의 핵심은 동네마다 아파트를 올린다는 것이다. 보이스 개헌 찬반의 골짜기가 점차 더 깊어지고 있다. 결혼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구독 다시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